네, 무릎탁 도사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만 무릎 탁 칠 게 없어요. 아, 탁 지금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지. 뭘 진상조사예요? 바로 들어오시네. 진상은 바로 당신이 제일 잘 알아요. 예. 아 근데 바이든은 안 했고 이 XX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는데. 아니, 이 XX는 나중에 또 변색될 거예요. 변색이 된다고? 어떻게 또 하겠죠 뭐. 예. 이 사람 이렇게 했지 내가 언제 새끼했냐. 아 예.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은 바이든은 저는 난리면이로 들었어요. 그래요? 저 고발당하기 싫어요. 아무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고발당하기 싫어서 지금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십니까? 아, 고발당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고발당해 보세요. 저도 명예훼손이 몇 번 벌써 당했어요 옛날에. 아니 그런데 진짜 얼마나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아니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이건 도대체 뭐예요? 아니 모든 언론이 세계 언론이 다 보도했는데 왜 MBC만 이 이례적이 아니라 최초 아닌가요? 대통령실에서 특정 언론사로 콕 집어가지고 콕 찍어서 예. 아니 그리고 참 명명도 잘해요. 무슨 명령이요? 뭐 자막 조작, 명명, 네. 이름 짓기. 뭔 장명수 하나 봐.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아 진짜 이건 오늘이 딱 일주일째입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 계실 때 비서실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지금 이게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못 짚고 지금 대통령실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거기가 엉망이에요. 이 모든 외교 참사가 대통령 내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은 외교안보팀, 의전팀이 써준 대로 가는 거예요. 네. 영국에서도 똑같고. 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김태호 1차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김태효. 김태효. 이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또 이 대응도 그렇잖아요. 아니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시간 만에 해명했단 말이에요. 그 해명도 꼭 죽을 꾀를만 내놓은 것 같아. 왜요? 왜 그렇게 평가하세요? 15분 있다가 얘기했으면 진정성이 있죠. 1시간 50분 만에 해명할 수도 있잖아요. 15시간 지난 후에 그걸 해명을 하면은 그런데 김은혜 수석이 해명한 것도 또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재명 부대변인의 이제 답변을 보면 이게 15시간 걸린 이유다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내의 전문가에게 음성 판독을 의뢰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미국에서 캐나다 현지에서 대통령께 물어보면 될 일을 무슨 한국으로 보내서 음성 분석 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나라에서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실이 대통령한테 확인을 못 해본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참 우려를 낳게 합니까? 무슨 사안이 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대통령한테 물어서 해명하면 되는 거지. 한 15분 만에 1시간 50분 만에 나온 해명이 내가 잘 기억이 없다. 내가 그랬나? 이랬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성 분석하고 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또 왜 이제는 바꿔요? 그 이 XX는 문제가 아니고 동맹훼손이 문제다. 동맹훼손이 문제다. 아니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CNN,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DW, 도이치벨리
독일 공영방송,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홍콩. 그걸로 다 보셨어요? 세계 언론들이요. 네. 심지어 어제 제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동생한테 여자 동생인데 전화를 했더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 해외에 계신 분인데.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게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YMBC 아니 SBS 주영진 앵커가 참 좋은 말 했더라고요. SBS도 보도하고 KBS도 똑같이 자막 넣어서 보도했는데 왜 MBC한테만 그러냐?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모든가요? 아 그렇죠. MBC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발언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제를 하고 MBC 제가 채널이기 하는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오늘이라도 내가 사리 긋지 못한 말을 한 것 같다. 예. 죄송하게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발언 논란 말고 예. 런던에서부터 뉴욕까지 일정에서 실장님이 눈여겨봤던 이거 진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다 문제 아니에요. 영국 가서는 조문하러 가서 조문 못하고. 아니 딱 하나만 꼽는다면 시간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게 천공 스승이 또 뉴욕에서 해놔서 오비락이겠지만은 다 연관으로 막 시중에 얼마나 떠들어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쫓아가서 30분. 한일 정상 만난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라도 만나는 것은 잘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김태호 1차장이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 박진 장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미리 그런 걸 밝힌 거. 발표해가지고 구실을 줬잖아요.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쫓아가서 태극기도 없이 우리는 정상회담이라 하고 저기는 간담회라 하고 이것도 우리가 굴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굴욕. 실장님 일본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간담이라는 표현을 선택을 한 데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결국은 고의적인 평가절하, 의미절하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만남을? 그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합의 안 된 건데 쫓아와서 집에 오니까는 만나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몇 마디 나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회담으로 치지 않는다. 일본이 그러한 태도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 대통령이 가셨으면 예우를 갖춰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일 관계니까 그래요. 그걸 빤히 알고 있으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 관계로 스가 총리를 2번 만났지만 일본 가셨다 온 적 아주 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쫓아가서 30분 만나고 기다려서 48초 만나가지고 뭐 별 얘기 다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사는데 그렇죠.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저렇게 강대강으로 여야가 싸움을 하고 언론이 저렇게 충돌을 하면은 항상 이 강대강 싸움은 비기지 누구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결국 비긴다. 비기죠.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얘기하고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얘기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얘기하고 그것도 딱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편갈라졌더라고요. 벌써 특정한 신문들에서는 뉴스 밸류를 아주 저하시켜 버렸고 어디는 키우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조롱거리로 보도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의 국격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빌드업된 코리아 이미지가 뭐냐? BTS, 블랙핑크. 얼마나 지금 젊은 청년들은 세계에서 우리를 날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 그걸 가지고 전 세계
해서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적절치 못했는데 그만하자 알겠. 하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강으로 틀렸다는 나오는 이유가 동맹 때문이라고 보세요. 대통령 위신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건 뭐. 위신이죠. 위신 그래 때문이다? 강대 강으로 가가지고 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위신, 싸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신 이 훼손은 안 된다? 사이도 지금 현재 경제는 물가는 외교는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북제도 안 꺼냈거든요. 근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요? 일본의 아베 스가 총리 저도 만났지만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은 만나자고 했어요.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제1 의제인데 그러겠죠. 기시다 총리가 그걸 허물어 버렸어요. 조건 없이 만나자. 납치 문제를 조건을 안 걸었다. 안 그렇죠. 오.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 예. 생각하기도 싫다. 인간 자체가 싫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는 그거로 이제 김여정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2000년 8.15 때 가서 김정일을 만나더라도 체제 보장, 경제 해제 제재는 미국이고 그러한 것이 해결되면은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 돈은 일본에서 받고. 일본을 달러 박스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당시 22년 전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로 봐서 300억 달러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금액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잘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 받아들여 버리면은 예.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정부를 메신저로 했지만은 이제 일본어를 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한국 패싱이 돼버립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남북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고 김정은은 돈도 벌고 돈도 지원받고 또 일본과 납치 문제가 아니면은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미국과도 대화가 가능하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럼 미국도 반기는 겁니까? 북일 정상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지 않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조건이에요. 그럼 물밑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보세요? 북일 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2000년 6.15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도 보면은 북한과 일본이 그 물밑에서 굉장히 움직였고 그때 당시도 아사히 신문 간부가 와서 자기들도 움직이고 있다. 저한테 서로 공유를 했는데요. 일본이 그런 외교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주한미군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그쪽으로 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뺄 수도 있다. 하는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게 그리 뺀다? 이러면서 그러면 한반도 방어가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CNN하고 인터뷰에서. 그건 잘하셨는데 저랬을 때 자위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요소해야 되니까 어렵고 국제 경제는 더 어렵고 지금 다가오는 만약에 한반도 정세도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또 미중 관계가 악화돼서 그러한 사태가 난다면
주한미군 등 여러 가지 외교적 한반도 문제로 고심할 때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쌍특검으로 보내고 네. 경제, 외교, 야, 대북 그래요? 정책을 논하자.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면 지금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일 관계가 풀리면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 활용 문제나 주일미군 활용에 있어서 여지가 넓어진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오케이 해봐 이렇게 되는 거는 북일이 지금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한국 패싱이잖아요. 그러면. 완전 패싱이고 우리가 아주 곤란해지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네. 김정은이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네. 굉장한 검토가 돼 있지 않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전제에서 북한의 북자도 꺼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이 고마워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법 제정을 해서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위험한 얘기를 했는데 네. 당연히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에서 세계 시민, 세계 지도자들에게 북한의 이런 해구 선제 공격을 규탄한다. 규탄을 하든지 네. 안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도와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니까 좋죠.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시간이 다 싸우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다른 데 집중할 때도 이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